객관안성 41번입니다. To investigate buoyancy at home. 자, 우리 부력이라고 제시단어 보여주고 있어. 발음은 buoyancy로 합니다. 자, 집에서 부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콤마가 보일 때는 자, 얘는 주어가 아니야. 거의 부사 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사적 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앞에는 in order to, so as to 정도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 will need, 당신은 필요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a can of diet soda, 다이어트 소다캔 하나가 필요하고 a can of regular soda can 하나가 필요할 거래. 실험의 목적 던져줬고 자, 실험의 준비물 2가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험의 방법을 이 사람은 제시하는데 fill the sink up, 싱크대를 fill up, 채우래. 그리고 stand, 세우래. 이 2개의 캔을 어떻게 물속에 채우는데 upright, 어떻게 똑바로 세워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냐면 as you will see, 곧 알게 되겠지만 자, as라는 단어는 굉장히 뜻이 많은 우리가 접속사로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때도 아니고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도 아니야. 자, 앞으로 나오는 뒤에 문장의 상황을 곧 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린 이거 관용구처럼 as you will see, 곧 알게 될 거야로 기억합니다. 다이어트 캔은 float, 떠오르고 일반 캔은 can stay, 머무릅니다. 어디에? 바닥에 라고 했지? 자, 그럼 2문장을 연결해주는 while은 자,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뭐 반면에가 좋겠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실험 결과 보여줬어. How does that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했어.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실험을 할 건지를 보여주고 나서 실험 방법이 나오고 실험 결과, 실험의 스토리가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결과야,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이어트 소다캔이 먼저 떠오르더라. 이 얘기를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가야 돼. simple, 단순합니다. Look at the nutrition fact. nutrition fact는 영양 분석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양 분석표를 봐 라고 했대. A regular soda can contains about 40 grams of sugar 까지 보면 일반 소다캔은 contains는 무엇을 담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의 의미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대략 40g의 sugar, 설탕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자, 컴마 위치가 보이고 있어. 자, 그리고 그것은으로 지금 해석할 거야. 해석 그리고 그것은으로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and is로도 바꿀 수 있는 거겠네. 자, 그리고 그것은 increase, 증가합니다. it이라는 주어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increase는 지금 동사 수 마친 것까지 확인합니다. its average density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평균 밀도를 증가시켜 준대.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레귤러 소다캔을 말해주는 거겠지. 레귤러 소다캔에 설탕이 40g 들어있어서 평균 밀도가 어떻게 증가되더라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콤마 위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자.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앞에 콤마가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장 2개만 보고 옵시다. 자, 여기 보면 자, 계속적 용법이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해석 방식이 그전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I have a son who becomes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리 관계절 어떻게 했니? 관계절 표시하고 앞에 있는 이렇게 선행사를 형용사 절의 역할로 꾸며주고 있었잖아.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의사가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의사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의 존재가 있다 없다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건지 다른 아들도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 아래 문장 I have a son.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자 여기 콤마 보이지? 자 이때 우리는 그리고를 넣어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에 뭐가 의사가 되었다로 쓸 거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 결국에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여기서는 다른 아들의 존재는 모른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지금 나온 문장처럼 이렇게 선행사가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래 예시문 봅니다. I helped him. 내가 그를 도왔어. 근데 컴마 위치가 나왔지. 그리고 그 도와줬던 그런 것들이, 그런 사실들이, 그 내용들이 결국에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nd is로 볼 건데 이때 선행사의 개념은 어떻게 돼야 돼? 앞문장 전체.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할 때는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우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자, 관계사 우리는 보통은 대을 복수 사용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콤마 뒤에 대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원 문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그 문장 살펴보자. 일반 캔이 40g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40g의 설탕이 있다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그 다이어트 소다 아니 일반 소다캔의 평균 밀도를 어떻게 증가시켜 주더라. The diet soda only contains artificial sweeteners 라고 했어요. 이 다이어트 소다캔은요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아마도 설탕의 무게가 인공 감미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이제 이야기 끝을 향해 가고 있지.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소다의 평균 밀도는 is less than the regular soda까지 나왔네. 일반 소다캔보다 어떻더라? less니까 적더라가 되겠지. 항상 비교급은 방향 표시를 합니다. 앞에 다이어트 소다의 어포스트로피 S는 소유격으로 사용이 됐지만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어포스트로피 S는 결국에는 소다의 밀도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 대명사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The lighter average density 바로 그 가벼운 평균 밀도가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밀도가 빈칸을 어떻게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 그 부피당 질량값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으면 무게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보자. 답은 1번 makes the material solid. 2번 makes the soda sugar free. allows the diet soda to float. 정답은 3번이겠다. 그죠? 다이어트 소다캔이 떠오르게 allow 어떻게 합니다? 허용합니다. 라는 패턴이니까 3번. 아까 실험의 내용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결과. 다이어트 소다캔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뒤에 많은 문장이 붙었지만 결국에는 실험의 결과가 우리가 빈칸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빈칸 완성 42번입니다. Where did the term stool pigeon come from? The term은 용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stool pigeon이란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니? 라고 첫 번째 문장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찾습니다. A stool pigeon is an informer. 이 stool pigeon이요, an informer 무엇이다? 밀고자입니다. 라고 했어. 자, 우리 비동사죠. A는 B입니다. 라고 이 비동사 문장이요. 결국에는 정의를 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특히 이 빈칸 유형에서 문장의 도입부에 이 비동사가 나왔다. 잘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툴피돈이란 키워드를 우리가 나온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는
uninformal 요 단어를 잘 보고 기억하고 갑니다. The expression has an interesting origin.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네.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people who wanted to capture pigeons라고 했어. 이 비둘기를 포획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who는 wanted 뒤에 동사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접속사의 역할도 하는 당연히 주격 관계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would use,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고 했죠. 오늘 would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라서 would를 잠깐 보고 갑니다. would란 어떤 불규칙한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 would visit his grandma라고 했을 때 그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비교되는 단어가 used to가 가끔 보입니다. 자, used to는 좀 규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I used to walk to school every day가 보이지. 나는 학교에 걸어가곤 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불규칙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얘는 걸어갔던 거야. 또 used to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쓰이기 때문에 I used to live in the countryside 들어가면 나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라는 패턴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린 돌아와서 자, 한 마리의 비둘기를 사용하곤 했는데 to attract others니까 다른 비둘기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용하곤 했대. 이때 투부정사는 어떤 목적성이지 다른 비둘기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겠다. These birds like many birds 많은 새들처럼 이 새들도 이렇게 되죠. Love to flock. 자,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는 얘기야. Here's how. 여기에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네. Wild bird hunter. 이게 야생새 사냥꾼들이요. would do. 역시 또 나왔지. 하곤 했다. 이렇게 가겠네. 그것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당연히 뭐야? 비둘기를 잡는 거잖아. 자, 앞에서 그 내용을 잡아봤더니 우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Capture pigeons.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capture pigeons라고 이렇게 이음절의 단어를 찾아줘야 합니다. They'd take a capture pigeon. 자, 그들이요, 포획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데려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D는 우주겠죠? 그리고 tie it to a stool. 그것을 받침대에 묶었습니다가 되겠죠. 묶곤 했습니다. 되겠죠. 계속해서 우주에 걸릴 거야. 자, 그리고 let it hop around. 자, 그것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let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동사, 사역 동사지. it이 목적어, hop around가 목적격 보어. let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즉 hop around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원형의 상태로 옵니다. Until other pigeons flew down to join it 이라고 했어요. 다른 비둘기들이 그것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날라올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로 쓰인 거고 flew down은 날아오다 라는 패턴이고 to join it의 it은 당연히 그 비둘기, 잡힌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captured pigeons가 되겠죠. 캡슐 피존이 계속해서 여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까지 세 번. 전부 다 이시 가리키는 단어는 captured 피존이 됩니다. to join은 그것과 함께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거 하나 더 보고 The hunters could then drop a net. 그리고 나서 그 사냥꾼들이 자, drop a net니까 포획망을 던지는 거지. 던질 수 있었어. 자, 그리고 catch. 역시 could에 걸립니다. 그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을 어떻게 catch?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흥미로웠던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hence, 따라서, stupid존이라는 것은요가 되는 거지. 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은 지금 그냥 하나의 재미있었던 이야기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봤던 이 내용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 했었어. 스투피존이 밀고 자다 라는 내용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그젬플 파트에서는 역시 다른 비둘기들을 잡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봅시다. 정답지 봅니다. 1번. 스투피존은 stole food from other birds. 다른 새들로부터 뭐 음식을 훔친다? 말이 되지 않겠죠? The built its new nest for its mate. 해서 짝짓기를 위해 새로운 둥지를 만든다. Help the human capture its friend라고 했어. Help the human.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인간을 도와주는 거죠. 인간이 뭐 할 수 있도록 capture,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네. 역시 여기도 사역에 capture가 등장하죠, 지금. 그것의 친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다. 그죠? 4번 kept its enemies away from its area 이라고 했어요. 자, keep away가 나왔어. 지금 그죠? 그것의 영역으로부터 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내는 거겠죠? try to escape its dangerous situation 이라고 했으니까 자,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사역동사가 지금 두 개가 보여. 사역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여기 have와 여기 let. 사역의 가장 센 순서는 일단 make겠죠. make. 그리고 우리 누구? have. 그리고 let.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사역 동사는 우리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목적격 보호를 쓸 건데 보통의 동사들은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게 기본 패턴인데 사역동사가 나올 때는 이 to를 어떻게 한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원형 부정사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근데 준사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준사형 누구였어? help였습니다. 이 help라는 준사형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올 때 자, 물론 원형도 가능하지만 누구도 가능하다?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캡처 자리에는 투 캡처가 와도 문법상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42번 스토리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질문을 던졌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현재 의미가 나와. 현재 의미는 뭐였어? informal한 내용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과거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그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결국에는 현재 나타났던 그 의미, informal의 이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이러한 스토리들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